취재 파일 K 한상권입니다. 오늘은 69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한 지 어언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일본이 이 역사를 외면하고 인정과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할머니들은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나는 채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K 이슈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 뒤 광장에는 자유로운 날개짓을 상징하는 나비 모양의 의자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높이 1.5m, 폭 2m의 위안부 기린비가 서 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일본군에게 젊음을 짓밟혔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이 지난달 말 이곳에 왔습니다. 살아서 고생하다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상도 안 하고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차지해서 너무 감사하고. 며칠 뒤 뉴욕의 관문 유니온시티에는 또 하나의 비가 세워졌습니다. 역시 나비 조형물이 눈에 띄는 이 비는 미국에 세워진 7번째 위안부 기린비. 한인 사회가 아닌 미국 자치단체가 주도해 세운 걸로는 처음입니다. This is about human rights and it's about education, so we don't make the same mistakes again. 두 할머니는 이 자리에도 참석해 아픈 과거를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찌르고 쏘고 째고 이렇게 해서 다 죽인 거예요. 예? 양수에서. 할머니들은 왜 여기까지 와야만 했을까? 지난달 22일 할머니들은 미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찾은 곳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일본 측 단체가 소송을 낸 곳입니다. 철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내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고 왜 나쁜 짓을 안 해? 너무 딸을 강제적으로 끌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다 없어지기를 막 기다릴게. 우리 동포와 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심과 도움을 호소한 할머니들. 지난달 30일 미국 백악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난 겁니다. 다음 날엔 미 국무부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면담 형식이었지만 정부 차원의 개입을 자제해온 미국이 할머니들을 만난 것 자체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It is deplorable and clearly grave human rights violation of enormous proportions that the Japanese military was involved in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sexual purposes. But we encourage Japan to continue to address this issue in a manner that promotes healing and facilitates better relations with neighboring states. 할머니들의 절박한 호소, 피 끓는 절규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걸까? 유엔도 최근 잇따라 화답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시민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이 사실을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과거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는 현재 문제라고 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배상 등 포괄적이고 공평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유엔 특별보고관도 일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My report, based on interviews with these, also looking at some historical material on this issue, makes it very clear that this was mostly coercive. 쿠마라스와의 보고관은 지난 1996년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입니다. 2년 전 은퇴한 그가 과거로 후퇴하는 일본의 태도에 다시 일침을 가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이딴 압박 때문이었을까? 최근 일본 안에서도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もうこれで済んだということにしないと、これまでの形をとっていけばですね、解決の糸口は私はあると。 지난 5일자 아사히신문 일면 기사.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끌려간 강제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여성으로서 존엄을 유린한 것이 본질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과연 달라지고 있는가? 서울 을지로 지하보도.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온 위안부는 금방 울음을 터뜨릴 듯합니다. 위안부들의 아픔과 실상을 담은 전시회. 지난 5일 이곳에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일본인이 작품 일부를 망가뜨린 겁니다. 이 일본인은 이후 작가에게 사과를 했지만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뒤틀린 행동으로 해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갤러리 벽면에 앞핀으로 이렇게 이제 벽면에 이제 고정시켜 놓은 건데 그걸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앞핀이 빠지면서 그게 이제 떨어진 거죠. 바로 이제 경찰서 연행해서 갖고 이제 술이 취한 상태라 일단 기가 조치시키고 뭐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는. 사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이딴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유엔 시민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권고안을 내놓은 직후엔 유감이라고 밝히더니 我が国として、真摯に説明したにもかかわらず、最終見解において十分理解されないかったということは、非常に残念だ。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성명에도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請求権協定によって、まず完全に解決済みであるというのが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であると同時に 지난 1965년 한일 협정 때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 총리의 사죄 편지와 위로금을 전달하며 도의적으로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위안부의 실상을 보도한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도 일본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国民の感情というもの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きたことですから、この検証というものを議会の場でも行うということが必要なのかもしれません。 한반도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 아사히 신문의 죄가 너무 크다는 망언까지 나왔습니다. 아베 정권 들어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마저 부정하려는 행태를 지속해왔습니다. 고노다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위안부를 이송하고 모집하는데 일본 정부와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안부가 동원되는데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동원이 됐고 위안소에서의 생활도 그 강압적인 상황 하에서 비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 작성 경위를 검증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고노다마를 작성했을 때 강제 동원을 입증할 만한 문서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게 일본의 주된 주장입니다. 報告書を提出をいただきました。そういう中にあってもですね、この強制性は見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これ明快になってますし。 이런 일본의 태도에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계속 밝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광주 퇴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최근 미국에 다녀온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이 서로 상처를 보듬으며 지냅니다. 할머니들은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주장이 되풀이될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건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난데없는 황당한 남자가 두 개 앞에 타고 가았지. 홀딱 들어보니까 아주 무섭지. 근데 네 이름이 뭐야? 너네 집이 어디면 문의도 없어요. 말 한마디도 문이 없지. 그래서 가다. 한 놈 딱 팔지, 한 놈은 딱 팔. 내가 어떻게 이겨야. 나에는 못 갔지. 일본의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조직적이고 강제적이었습니다. 도쿄 전범재판과 같은 전후 재판에서도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중국 계림 지역에서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았다는 문건이 남아있습니다. 바타비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중위가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았다고 증언한 문건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육군성 병무과가 작성한 문서에는 군 위안부 모집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안 시설을 짓기 위해 병력을 동원하라는 부대장 명령이 하달돼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강제로 끌려간 뒤에도 하루하루 끔찍한 폭행과 고통이 계속됐다고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남자들 그 큰 손으로 때리면 무슨 힘이 있었어. 그래서 때리다가 너무 말해서 막 굽어지 쓰러졌어. 그러면 그걸 깔고 들어앉아서 칼로. 慰安所で女性たちが自分の意思に反して軍人の性の相手をさせられれば、もうそれ自体が強制で、その単純なことを、見ようとしてないというところに最大の問題があると。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며 발뺌만 하는 일본의 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강제성이라는 게 자기 의사는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이 이제 강제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침략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일본이고 또 그런 전쟁터에 위안소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이 범죄적인 행위죠. 단지 뭐 그 기록이 없다. 그다음에 뭐 그런 기록을 찾을 수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때 이후 11달 만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 측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사나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열리고. 이에 대해 일본은 막연히 한일 관계 개선을 주장할 뿐 정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良好な日韓関係は相互の利益であり、またこ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不可欠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지난달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을 때에도 정작 일본 안에서는 더 강경한 태도가 나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의 검증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객관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할 뜻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日本政府としてはその日本の立場を丁寧に説明するということ以外にですね、何らかの打開策というのを検討する考えというのはあるんでしょうか。それはありません。 사태 해결을 위해선 우리 정부의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듬해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게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일본의 막무가내식 논리 앞에서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정부는 한일 간의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림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일 외교의 과제고,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일본을 다루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우리의 국익이라든지 또는 전략적인 균형 이런 것들이 성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로 존재하지만 그러한 일본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인 지혜 또는 외교적인 전략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11일 함께 지내던 할머니들을 뒤로하고 고 배춘희 할머니가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과거 진짜 다 있고 금날광생해. 노래하길 즐기며 미소를 잃지 않았던 배할머니. 19살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에 끌려간 뒤 4년 동안 성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공장을 가라 하니까 할매하고 입을 대는 것도 무서워하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공장 보내달라 하면서 그래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게 정신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네. 해방 뒤에도 돌아오지 못한 할머니는 1980년이 되어서야 고국당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한마디를 그토록 바랐지만 끝내 듣지 못하고 91살 한많은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54명뿐입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할머니는 237명.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할머니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요양병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김복득 할머니가 지내는 곳입니다. 무릎이 계속 아픕니까? 나는 시려. 면역이 아니고 장단직난 위치고. 올해 97살. 김 할머니는 최근 들어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위안부 관련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할 정도였지만 어쩌든지 애한테 사진만 받으면 난 눈을 감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집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고 또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걸음조차 거동조차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김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 거든지 와다니 우리가 잘못한 데 있다 거든지 나이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가겠는데 저놈들이 어쩌든지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꿈이라 해. 구슬비가 내린 지난 13일 날 일본 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세계 92개국에서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156만 2,417명의 서명이 담긴 이 서명용지를 들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집회는 어느새 2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주도 거르지 않은 집회가 벌써 1139번째. 같은 주제로 열리는 세계 최장 시위입니다. 다음 날인 어제, 시민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일본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23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이날을 세계 일본인 위안부 기리밀로 삼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맞은 지 올해로 69년. 하지만 외면하는 일본 앞에 할머니들의 쓰린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장경을 오더라고. 술로 잔뜩 처먹고 그리고 벌벌 떨릴까 아이가 15. 그 가는 데서 장튼 내가 제일 나이 어렸어. 그래갖고 이제 강간을 당한 거지. 이제 자꾸 이제 그 상대 안 하려고 막 바람을 보니까 앞에를 찔러. 그래갖고 이래 돼서 엄마이 중독이 돼버린 거야. 숫자도 헤아릴 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반도 뭐 줄을 서가지고 옷도 안 벗고 그날로 온다 당하고 한설인 증언을 세상에 남기고 눈을 감은 위안부 할머니들. 이미 세상을 떠난 183명. 그들이 원했던 건 단지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였습니다. 꽃 같던 청춘. 그들이 당한 고통에 비해 그 바람이 그리도 큰 것일까요? 남아있는 54명의 피눈물을 닦아줄 시간도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 다 죽길 줄 알지만 그게 그렇게 헐이 되니까 할머니를 다 죽어도 하나도 없이 다 죽어도 이 문제는 해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요구 없지. 그저 사죄만 하면 다 되는 일이거든.